1. 자유의 착각 보이지 않는 검열이 시작되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발신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언론보다 빠르게 세상의 진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자유는 더 커졌을까요? 아니면 통제의 형태가 더 세련되어진 것뿐일까요? 과거의 독재는 거칠었습니다. 군인들이 언론사를 점령했고 자는 고문을 당했으며 방송국의 대본은 권력의 손에서 검열됐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자유를 잃었다는 걸 분명히 느꼈기에 저항했고 싸웠으며 독재자의 얼굴은 명확했고 억압의 손길은 거칠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검열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편리함과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 정보의 선택권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맞추며 그것이 우리 자신의 선택이라고 착각하죠. 이제 권력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추천하며 강요하지 않고 유도합니다. 유튜브의 추천 영상,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 트위터의 타임라인, 그 모든 것은 당신이 보고 싶어 할 것이라는 이름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 사고의 방향을 정렬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선택지를 조용히 좁혀갑니다. 당신이 오늘 본 뉴스는 누가 선택했습니까? 당신이 클릭한 영상은 정말 당신의 의지였습니까? 아니면 알고리즘이 당신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리 준비한 것입니까? 우리는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선택지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으며 그 선택지를 만드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만 보게 되고 같은 방향의 뉴스만 접하게 되며 같은 결론으로 유도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하게 되죠. 당신이 매일 보는 콘텐츠는 당신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며 반대 의견은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 당신은 확증 편향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것만 보여주기에 당신은 세상이 당신의 생각과 같다고 착각하며 다른 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80% 이상이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게시물만 보고 있으며 반대 의견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자기 검열의 시작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며 표현은 여전히 허용되어 있지만 표현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검열이 끝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자유의 첫 단계입니다. 억압이 강요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순응하며 법과 규제가 아니라 눈치와 분위기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SNS에 글을 쓰려다가 멈춘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이 표현이 오해받지 않을까? 이 의견이 논란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며 결국 무난한 내용으로 바꾸거나 아예 포스팅을 포기합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며 당신은 누구에게 위협받은 것도 경고받은 것도 없지만 스스로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 안에 머물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좁아지며 당신이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은 계속 축소됩니다. 게다가 이자기 검열은 학습됩니다. 한번 자제하면 다음에는 더 쉽게 자제하게 되고 습관이 되면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며 결국 당신은 무엇이 진짜 당신의 의견이고 무엇이 자기 검열의 결과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시민이 서로를 감시합니다. 캔슬 컬처는 단지 문화 현상이 아니라 시스템이 인간에게 감시의 권한을 위임한 사회 구조이며 정부는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서로를 제재하기 때문이며 과거에는 독재자가 사상을 통제했지만 이제는 군중이 도덕을 무기로 삼습니다. 저 사람은 위험해, 저 말은 부적절해라는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점점 무해한 인간으로 훈련되며 실제로 SNS 사용자의 70% 이상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 표명을 자제한다고 합니다. 정치, 사회 이슈, 성별 문제, 이런 민감한 주제는 아예 다루지 않으며 그렇게 공론장에서 중요한 대화들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동하지 않으며 당신은 무엇이든 말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21세기의 가장 정교한 통제 방식인 자발적 복종 시스템입니다. 국가는 명령하지 않았지만 국민은 이미 순응하고 있으며 자유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표현 이전에 이미 포기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그저 알고리즘과 분위기라는 보이지 않는 힘만으로 충분합니다. 알고리즘의 유혹 추천이라는 이름의 통제. 통제는 이제 더 이상 명령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천이라는 달콤한 형태로 다가오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라는 문장으로 포장됩니다. 더 안전한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라는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디지털 사회의 통치 언어이며 우리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보이지 않는 명령입니다. 알고리즘은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의 행동 패턴과 감정의 흐름을 예측합니다. 어떤 주제에 분노하고 어떤 영상에서 오래 머무는지, 심지어 어떤 정치인 이름에 손가락이 멈추는지도 계산하며 이 데이터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당신을 이해하고 조종하는 도구입니다. 플랫폼은 AI는 중립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중립이란 결국 누가 훈련시켰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이익에 맞게 설계된 알고리즘은 언론보다 강력한 여론 조작 수단이 되며 당신이 보는 모든 정보를 필터링합니다. 뉴스는 특정 방향의 정보만 노출하고 검색 결과는 특정 시각의 기사만 보여주며 AI 모델은 허위 정보라는 이름으로 특정 담론을 제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검열을 경험하지만 그걸 검열이라 부르지 않으며 그저 이건 정책 위반이라 하거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통제는 법이 아니라 시스템의 코드 속으로 숨어들며 누가 지시했는지도 모른 채 모두가 조용히 길들여집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귀찮음, 피로, 불안이라는 세 가지 감정을 AI는 완벽히 이용하며 복잡한 건 우리가 대신해 드릴게요 라고 속삭입니다. 위험한 건 AI가 걸러드릴게요 라는 말에 사람들은 스스로 사고의 권리를 포기하며 편리함은 결국 사고를 마비시키고 그 공백을 권력이 대신 채웁니다. 당신이 오늘 본 뉴스 중에서 반대편의 의견은 몇 개나 있었습니까? 당신의 타임라인에는 당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글이 얼마나 자주 등장합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당신이 동의할 만한 것만 보여주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며 갈등을 피하고 편안함을 주는 것이 사용자를 더 오래 플랫폼에 머물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확신하게 되며 다른 관점은 틀렸거나 위험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는 점점 더 극단으로 분열되며 대화는 사라지고 대립만 남게 되죠. 알고리즘은 이 분열을 심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분노와 갈등이 더 많은 클릭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며 평화로운 대화보다 격렬한 논쟁이, 객관적인 정보보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더 많은 광고 수익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플랫폼은 당신을 화나게 만들고 당신의 분노를 먹고 자라며 당신은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스크롤을 내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시스템이 학습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콘텐츠에 반응하는지, 어떤 단어에 멈추는지, 어떤 이미지에 클릭하는지를 끊임없이 기록하며 그 데이터로 당신을 더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알고리즘은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알게 되며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원할지, 무엇에 화낼지, 무엇을 믿을지를 미리 계산합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그들의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조작할 수 있으며 특정 콘텐츠를 노출함으로써 사람들을 더 우울하게 만들거나 더 분노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심리 조작이며 대규모 사회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중이 감시자가 됩니다. AI는 우리의 분노를 계산하고 그 분노를 참여율로 환산하며 좋아요, 수, 댓글의 감정어, 리트윗 패턴이 하나의 거대한 사회 심리 데이터로 분석됩니다. AI는 거기서 군중의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하며 정치는 더 이상 여론을 조작하지 않고 여론이 스스로 조작됩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는 정의롭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순간 우리는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서로를 통제하며 그 통제의 결과를 AI가 최적화하는 완전한 폐쇄 루프 속에 살고 있습니다. 3. 내면화된 통제 생각 이전의 검열이 시작되다. 이제 시스템은 우리의 두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감시 카메라보다 더 강력한 감시 장치는 죄책감과 두려움이며 이 감정은 사회적으로 설계됩니다. AI가 제시하는 규범, 사회가 공유하는 도덕, 미디어가 반복하는 정상성의 기준이 우리의 행동을 미세하게 조정하며 어떤 말은 해도 되지만 어떤 생각은 아예 떠올릴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검열입니다. 사상 이전의 사고가 제한되는 사회이며 검색창에 문장을 입력할 때 AI가 제시하는 자동 완성 문장은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미리 설정합니다. 자유는 점점 정해진 선택지 안에 자유로 축소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미리 설계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이 검색창에 무언가를 입력할 때 자동 완성이 제안하는 문장들을 보고 그중 하나를 선택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당신은 그것이 편리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AI가 당신의 사고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당신이 원래 검색하려던 것과 다른 결과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 유도는 학습됩니다. AI는 당신이 어떤 제안을 선택했는지 기록하며 다음에는 더 정확하게 당신의 사고 패턴을 예측하고 결과적으로 당신은 점점 더 예측 가능한 사고를 하게 됩니다. 창의성은 줄어들고 독창적인 생각은 사라지며 모두가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기 검열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이상한가? 이 의견은 받아들여질까? 이 질문은 바보 같은가라는 의문들이 생각을 표현하기도 전에 먼저 떠오르며 그 의문들이 필터 역할을 하여 많은 생각들이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차단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자기 검열이 무의식화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자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결국 당신은 검열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특정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특정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되며 특정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통제의 가장 완벽한 형태는 외부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통제할 때 시스템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며 당신은 자유롭다고 느끼면서도 완벽하게 순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내면화된 통제는 세대를 넘어 전달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조심하라고 가르치며 너무 튀지 마라, 문제 일으키지 마라, 남들처럼 해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자라서 같은 메시지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며 자기 검열은 문화가 되고 수능은 미덕이 됩니다. 실제로 교육 시스템도 이 과정을 강화합니다. 학교에서는 정답이 정해진 문제를 풀도록 가르치며 창의적인 질문보다는 올바른 답변을 요구하고 독창적인 사고보다는 기존 지식의 암기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정해진 틀 안에서 생각하도록 훈련받으며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배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회는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팔로워가 줄고 광고가 끊기며 계정이 정지됩니다. 당신은 표현의 자유를 잃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이미 자신의 내면에서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면화된 통제의 완성입니다. 외부에서 강요할 필요가 없으며 법으로 규제할 필요도 없고 경찰로 단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순응하며 그 순응을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AI 국가는 이제 시민의 몸이 아니라 사고의 영역을 통제하며 외부의 검열은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기꺼이 내면을 감시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4. 인식에서 시작되는 변화. 현대인은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어디서든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자유는 허용된 범위 내의 자유이며 그 경계는 기술이 아니라 심리가 정합니다.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을 억압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니까요. 이제 통제의 중심은 외부의 권력이 아니라 내면의 구조이며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평균을 따르며 문제없음을 목표로 삽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자가검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사회가 어디까지 수능 가능한가를 측정하며 그 수치가 높을수록 시스템은 더 정교해지고 통제는 더 완벽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입을 다물고 있으며 그 침묵은 두려움과 함께 내면화된 복종의 안락함에서 비롯됩니다. 진짜 감옥은 벽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으며 우리는 이미 스스로에게 철창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통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며 당신이 자기 검열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을 멈출 선택권을 얻게 됩니다. 이미 시작된 저항.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알고리즘 통제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플랫폼의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제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추천 알고리즘을 거부하고 시간순 피드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시작이지만 기술 기업이 절대적 권력을 가질 수 없다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일부 주에서는 알고리즘 추천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디지털 권리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 개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다양한 관점의 미디어를 접하십시오. 알고리즘 추천이 아닌 직접 검색으로 정보를 찾고 당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글도 읽어보십시오.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이 당신의 생각을 확장시킵니다. 둘째, 자신이 어떤 정보 버블 안에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당신이 본 콘텐츠를 돌아보고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셋째, 자기 검열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도전하십시오. 표현하기 전에 멈추게 되는 순간 왜 멈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넷째, 타인의 실수에 관대해지십시오. 누군가가 잘못된 표현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대화의 기회를 주십시오. 캔슬 컬처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시스템의 톱니다 바퀴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연결에서 온다.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용기 내어 진짜 의견을 표현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습니다. 침묵의 나서는 역방향으로도 작동하며 한 사람의 솔직함이 10사람의 침묵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통제는 강력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우리가 순응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우리가 그 예측을 깨뜨릴 때 시스템은 무력해집니다. 자유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되살아납니다. 프라임 위협 보고서였습니다. 통제는 실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으며 인식은 저항의 시작이고 행동은 변화의 완성입니다. 선택은 여전히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